지금 셀트리온 한번 봐주시겠어요? 셀트리온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인데. 제가 셀트리온 제가 몇 번 언급했죠.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단기간에 좀 많이 하락했죠. 하락해서 요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평균 단가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자, 그러면은 지수에서 이 주식이 하락했다. 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펀드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개인은 이렇게 사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 펀드에서는 이렇게 사 올립니다. 이렇게 사 올려갖고 여기 평균 단가를 여기 맞춰비는 거죠.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내가 사고 싶을 때 딱 보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한 달, 아니 뭐 6개월, 뭐 3개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늘 다 공개해피는데 다음에 공개하려 했는데 빠르게 반등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이 살 때는 얘들이 여기 살 때는 적어도 뭐 10% 보고 산 건 아니겠죠. 얘들은 뭐 몇백억, 몇천억에서 들어가오니까 그렇다면은 뭔가 이 회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계산서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보유라면은 길게 가져가는 게 맞고 추경에서는 조금 위험하다 보고 약간 이런 종목이 가다가 이렇게 멈출 때 요 정도 같으면 한번 다시 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노 신소재 고점 매도 저점 매수님 10%인데 고견 부탁합니다. 75,000원 매수시네요. 요 종목은 일단 제가 일자별 뭐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 보고 뭐 또 실적도 보고 분석해야 되는데 뭐 제가 차트 보고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때 기관이나 외국인을 샀다 보면 됩니다. 샀다 보면 되고 요번에 지수 급락으로 약간 이렇게 밀리다 보면 됩니다. 근데 이때 그 물량이 나왔다 하면은 안 나왔다 하면은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때 잘 계산해야 됩니다. 이때 산 물량 자, 기관 외국인 플러스 마이너스 합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 자, 이 물량이 안 나왔다 하면은 지수가 돌아선다든지 하면은 이 종목 이렇게 자기도 올립니다. 평균 단가를 높이 뺀 거죠. 평균 단가를 이렇게 올라서 이게 손실이 많이 났다 하면은 자기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이유는 뭐 돈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잘 분석해서 손절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이때 물량이 다 나왔다 하면은 심각하게 회사도 분석해서 손절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차트상 이렇게 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가 보통 됩니다. 차트 그림. 그러면은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반등을 기다려보는 게 좋고 근데 매수는 안 되는 차트입니다. 현재. 네. 그렇군요.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대글로비스 비중이 50%. 아, 비중이 높으시네요. 28만 8천 원인데 조금 올라왔을 때 손절할까요? 현대글로비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월봉. 자, 이것도 지수가 같이 하락할 때 같이 현대차, 기아차 뭐 같이 많이 하락했는데 자, 이 종목도 이제 분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수가 빠졌을 때, 자, 요번에 다음 강의에, 다음 갈 거 대충 좀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고, 이렇게 지수가 하락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봅니다. 그럼 이때 산 물량이 다 안 나오고, 이게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거의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이 종목 손절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좀 손실이 나가 있다면은 이 부분에서 차트가 이제 제가 말했던 강남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매수하고 약간 올라오면 수익도 실현할 수 있죠. 이런 종목은. 이 종목은 그렇게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가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주가 하락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때 워낙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 있다 보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차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ST팜도 한번 좀 봐주실래요? 요즘 바이오주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SK? ST팜. 월봉을 보면은 단기간에 2만 원짜리가 14만 원 이렇게 찍으면은 일단 이 종목도 바이오주고 암 개발 임상 실험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렇게 감안하고 주봉은 이렇고 현대 일봉은 이렇고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뭔가 개발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개발하고 있는 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개발하고 있는지 성공하는지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 친구나 저 가족이나 주위에 정보를 주고 우리 개인한테 정보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이 종목도 이렇게 이기를 깨면은 무조건 주가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급등하고 지금 조정이 왔기 때문에 이기를 깨면은 주봉에서 봅시다. 주봉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뭐 개발이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4만 원 밑으로 온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자, 성공하게 되면은 그 정보는 소수만 가지고 있고 이익을 실현하고 만약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 게이미들한테 다 이렇게 똥방을 씌워비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주가 아주 위험하다. 그럼 이 종목도 여기를 깨는지를 신중히 보고 여기를 깬다 하면은 또 지하 3층, 4층, 5층으로 가기 때문에 손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종목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반등이 온다면은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실 몇 프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주는 분석도 어렵고 또 성공하게 되면은 자기들만 하고 뭐 옛날에도 뭐 제약 같은 경우도 암 이렇게 수출권 해가지고 아주 소수 말고 또 그 장운의 또 큰 손이 또 그걸 또 사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만 정보를 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좋은 거는 개인들한테 떡고물이 안 오기 때문에 항상 바이오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요 종목도 여기가 깨면 손절,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그 개인들이 아마 바이오주 때문에 아마 고생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일진 머티리얼즈 75,680원이라고 하시네요. 자, 여기 딱 우리 개인들이 또 많이 하는 그 진짜 그런 그 실수하는 패턴, 손실 나는 패턴이 있는데 주봉에서 이렇게 실적이 좋다, 뭐가 전망치가 장밋빛 막 실적이 좋든지 장밋빛으로 막 선전이 하고 막 방송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누구 추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요 밑으로 이 밑으로는 보면 안 되는 거죠. 4만 원짜리가 현재 7만 8천 원 이렇게 14만 원 올랐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종목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주식하는 한은 이런 종목을 계속 봐야 됩니다. 한번 실수한 거는 다음에 실수 안 하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종목은 어제 무슨 어디 납품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종목 그렇게 해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약권 이런 종목으로 급등한 것 같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깨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주가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수가 상승할 때 지수가 2,900포인트 간다 해가지고 이런 종목은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종목도 여기를 깨는지를 잘 보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저도 매도하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월덱스 평단이 22만 6천 원이라고 하시네요. 주봉을 한번 보면은 딱 개인들이 이렇게 당하는 차트잖아요. 왜냐하면은 고점을 찍고 행보하고 고점에서 행보가 길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런 종목도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막 이렇게 우리 재무제표로 보면은 좋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결국은 이런 때 아니면 여기서는 결국 팔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 주봉이지만은 이런 자리는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워낙 위험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현재 지수 급락으로 같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가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지수가 반등이 논다든지 또 혹시 이렇게 또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를 깨면 손절하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나야 됩니다. 자,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는 크게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봉에서 이렇게 보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장기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업종이라든지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면은 또 이렇게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사가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실적이 안 좋을 사이클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도 급등하기 전에 8,000원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해서 이런 종목은 지지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뭐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LG전자 같은 거는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손절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 지지가 저점을 깬다면은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적당히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전저점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왜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는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가 말했던 낭떠러지잖아요. 손절해야 될 자리인데 손절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손절을 못 한 이유는 여기가 보니까 여기가 지지가 됐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심리적으로. 자, 주식은 차트는 심리가 이렇게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 우리 요 가족 8.15 가족들은 공부하는 겁니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었고 요 가격이 여기가 있었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천천히 오는 겁니다. 근데 요날 딱 지지를 깨는 순간에 사람들이 투매가. 이제 자리가 없네. 전혀 뭐 이게 안전장치가 없다는 걸 알고 이렇게 투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저점이 무너졌을 때 왜 빨리 팔아야 되는지, 예. 예, 그런 이유가 여기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또 깨는 순간에 지지가 될 자리가 없네 이러면서 또 한 단계 더 하락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먼 로봇 박문수님, DB 하이텍 먼저 좀 봐주시죠. 반도체 아까 우리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의 리포트라든가 지금 분위기가 DB? DB 하이텍. 그 이거 한번 반도체를 안 상담인 것 좋아하시나 같은데? 보네요. DB 하이텍은 다 아시던데. 상담 한번 한것 같는데 옛날에. 자, 이런 회사도 실적이 좋고 아무리 실적 좋다고 떠들어도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실적 좋다고 하죠. 오로지 자기 자신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매매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 공부 많이 되는 겁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채팅방에. 대입장. 네, 대입장님 지금 어디에 강의를 잘하고 계시는 다른 사람하고 좀 건가요? 다르다. 다른 분들하고 다르다. 어떻게 본인이 그런 질문을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참. 왜냐하면 네, 원하시니까 질문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차트를 옛날에는 하루에 10,000번 보잖아요. 그럼 20년 곱하면 수억 번 봤으니까. 아니 근데 다른 분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분들은 왜 좋은지에 대한 이 미사 여구와 이 포장이 좀 잘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 뭐 좋습니다. 직선적으로 안 좋습니다. 자, 일단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이런 모양이죠. 그다음에 일봉. 자, 아까 우리 차트 공부한 뭐지요? 여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천천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무너지는 순간에 이렇게 지수도 폭락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팔고 나야 됩니다. 여기서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두드려 맞죠. 그래서 여기를 지지가 된다 보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돌아섰으니까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여기 지수가 여기서 더 안 빠진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실제도 좋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은 다른 종목과 달라고 바이오주하고 다릅니다. 자, 이런 종목은 여기만 지지된다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은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림이 나오면은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신 거죠? 네. 네. 간단합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제가 이제까지 경험칙상 하나 이렇게 종목을 딱 던져드리고 그 옆에서 좀 마음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금방 끝나. 아니 이제 오늘따라 또 여기 뭐 재무제표도 보고 뭐 기관하고 이거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이 되는 키움증권에 타신 거예요. 지금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순간을 놓쳤어.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PD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화면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네. 하여튼 네. 오로지 하나 키움만 쓰셔가지고 자 SKIT 테크놀로지 13만 원에 사셨다고 하는데 14만 원요? 우리 이거 지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종목은 지수에 비해서 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손절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종목. 이게 이 종목은 위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딱 보나 뭐나. 그러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일자비가 바이든 대표님 한번 봐주세요. 틀림없이 기관하고 외국인 사줄 것 같아요. 아 SKIT. 예, 예. 네. 잠시만요. 네. 자, 이런 차트는 굳이 제가 또 SK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기관이 예. 지금 보니까 지금 6월 17일부터 예. 예 계속 사고 있네요 매일. 제가 또 찌개 맞죠? 맞습니다. 돗자리 한번 깔아볼까요? 돗자리 깔까요? 돗자리 딱 깔고 주식. 어디 강남 그래도 돈 많이 받으려면 강남에 여기 깔아야지. 해가지고 여기 돗자리 딱 깔고 주식 한번 물어보세요 이러면서. 예? 어때 여의도 여기서. 30분에 5천 원. 강남 가면 10,000원. 근데 이제 아가씨만 봐주는 거죠. 아가씨만 안 됩니다. 자,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수급이 들어왔다 하면은 거의 손질을 안 해도 되는 종목이다. 아니, 바이오주는 손질 안 하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뭐 2만 원짜리가 5천 원 온다 해줘. 진짜 5천 원 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손질해야 되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손질 안 하고 또 그림이 좋게 만들어진다면은 그림이 좋게 이렇게 강남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면은 뭐 추가 매수해도 되고 또 이 종목 보유하고 이 종목 없다 하더라도 내가 보유 안 하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 유심히 보면 됩니다. 네. 유심히 보고 기간하고 추이를 딱 보고 매수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네. 아까 하다 말았는데 휴림 로봇. 이 또 역시 저번에 한번 했던 종목 강의잖아요. 그죠? 테마주. 네. 자, 테마주의 위험성이 그렇습니다. 제가 테마주는 수천 개, 수백 개를 봤습니다. 뭐 히트로 테마 없던 거, 뭐 폴드 테마, 무슨 테마, 말도 못하고 그 종목이 제자리 안 간 종목 내가 한 종목 못 봤습니다. 자, 다시 그렇다면 오르기 전에 가격. 예, 딱 오는 거죠. 심지어 시젠 종목이라는 종목도 실적이 좋아 10몇만 원 가고 지금 3만, 4만 원 이렇게 5만 원 이렇게 와 있죠. 그것도 원위치 된다는 거죠. 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 빌딩 하나 사피면 그 회사가 앞으로 발전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후림 로봇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등하고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된다면은 그건 실적은 아까 재무제표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올해 3분기 매출 보고 또 주담하고 통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담이 올해 매출, 내년에 매출 대충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야기해도 되니까 그렇다면은 오르기 전 가격이 1,000원 오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혹시 로봇 테마가 한번 또 바람이 싹 불러 올라오면은 제가 매도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1,000원 근처 옵니다. 그래서 특히 로봇 테마는 저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의 다 실적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또 종목은- 만드는 품목.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정말 그 사신 그 회사가 만드는 로봇이 무엇이고. 예. 예. 그렇죠. 알고 해야 되는 거지. 실적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1,000원짜리가 4,000원 6배, 시총 6배 이렇게 5배 가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매수는.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성장주라 하더라도 우리 다들 그 기억하시잖아요. 메타버스. 그 전에 5G. 그 전에 또 무슨 테마. 예, 예. 하여튼 전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네. 어떻게 되었는지. 네. 아이고, 참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어쩔 수 없죠. 현실은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돼요. 아파도. 자, 그 다음에 아까 현대위아 했나요? 현대위아 먼저. 현대위아 55,500원에 사셨다고. 역시 자동차 부품주로. 그렇죠. 이거는 기아차, 현대차, 뭐 현대위아, 만도 이렇게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위로 갈라 하다가 약간 끊기는 이렇게 지수 하락으로 끊겼죠. 그리고 반도체 부족으로 약간 매출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런 약간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종목도
아까 어떤 종목은 후린 로봇 같은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왜 천원원이기 때문에.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비싸게 손절 폭이 좀 있다 하더라도 손실이 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은 자동차 업종이라는 것도 좀 약간 경기가 좋았다가 약 안 좋았다가 좋았다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손실이 뭐 30% 이렇게 났다 하더라도 기다리면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고 그냥 또 만약에 그림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2,300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자, 이 종목을 또 매매하고 싶다면 기아차 현대차를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같이 보고 기아차 현대차가 막 이런 제가 말했던 강남 모양을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물타기도 가능하고 이 종목 내가 보유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수를 생각해 봐도 되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오롱인더 한번 봐주세요. 나도 할 수 있다님 비중 30% 마이너스 35%. 요즘은 뭐 다 기본이 3, 40%시라. 아, 알렌님이 방송 많이 넣으셨다고. 그래. 아니, 바로 미소가 한방 웃음이 쫙 이런 거 들으면 들어가시는데. 막 기분 너무 좋아해. 이런 기분 너무 내가 스피치 학원 갈라 하다가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갈 또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가면은 더 좋아질 텐데. 그럴 거예요. 제가 서울 포즈말 한번 써보려고. 네. 자, 코롱 인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도 여기를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행보할 때 뭐 실적과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다 하면은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도. 그렇다면은 그냥 지수 급락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기다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종목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로 못 올라옵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세수대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된다면은 자, 물타기도 가능하고 이 종목도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은 손절 필요 없이 물타기와 기다려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하시고요. 아가씨만 봐주시면 안 됩니다, 이 조님. 네, 코스모화학 19,900원 부탁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가 이 종목이 지수보다 안 빠졌죠. 그러네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요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뭐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뭐 이런 이 회사가 앞으로 발전성이라든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 되죠.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이 외국인이 정말 계속 모으고 있었네요. 네,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런 로봇테마 같으면은 손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급등했던 뭐 어떤 실적과 무관하게 바이오주가 급등하고 지지선을 깬다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지만은 자, 이런 종목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샀던 사람들이 책임집니다. 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손절이 이 수익률이 떨어져 있다면은 그냥 조금만 사주면은 수익이 나든지 본전이 오기 때문에 사고 올립니다. 이런 종목. 그래서 이런 종목 가지고 있고. 또 혹시 또 계속 산다면은 자리가 좋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면은 자, 왼쪽에 완벽하게 이렇게 공간이 열린다면은 매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